침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이스라엘 대사도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서울 종로구에서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반박하는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중동 전쟁이 한국 땅에서 대리 외교전으로 번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란 대사가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은 뭐라고 반박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제랑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요. 먼저 3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란 대사관에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청했다는 게 중요해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건 뭔가 아주 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입니다. 쿠제치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쟁 범죄, 인권 침해의 대표적 가해자인 이스라엘 점령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 우리 영토에 군사적 침략을 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보장된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번 사태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핵시설과 군사기지, 지도부를 타격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이란은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걸프만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전쟁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 한국이 휘말리게 된 겁니다. 지난 3월 2일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냈어요. 내용을 보면요.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 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대화 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확산 체제 수호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의 핵 개발이 문제라는 미국, 이스라엘 측 논리를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사실상 미국 침공을 핵 문제 해결 노력으로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이 성명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쿠제치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분쟁을 멈추는데 좀 더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결정적으로 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침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교에서 이런 식의 직접적 언급이 갖는 무게를 아셔야 해요.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기획안 썼는데 상사가 이건 네가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냥 좀 아쉽다랑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압박이잖아요. 이란 대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종로구 HJ 비즈니스 센터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명백히 이란 대사 기자회견에 대한 맞불이에요. 두 나라의 대사관이 제3국에서 서로를 겨냥한 기자회견을 동시에 여는 건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도쿄에서도 이란 대사관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스라엘 측의 반박 기자회견은 없었어요. 서울에서만 이런 맞불이 벌어진 겁니다. 하르파즈 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를 속이며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왔고 핵을 갖는다면 주저없이 사용할 나라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핵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와 이란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두 나라의 대리전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이 해협은 한국 경제의 에너지 숨구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예요. 2월 28일 공습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통과하는 선박은 불태우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3월 1일 해협 통과 물량이 86% 급감했습니다. 머스크, 하팡로이드 같은 대형 해운사들이 통과를 중단했고 70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 밖에서 대기 중이에요. 이게 바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공습 직전 배럴당 72달러였던 유가가 현재 84달러대로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약 17% 상승한 겁니다. 바클레이즈와 JP 모건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유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다 오릅니다. 기름값, 운송비, 물류비,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값까지. 실제로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5원 넘게 급등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한국 물가 상승, 우리 지갑에서 돈 더 나감. 이렇게 직결되는 겁니다. 이란이 한국에 입장을 분명히 해라고 압박하는 건 결국 이 에너지 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한쪽에서는 이란이 침묵은 공격에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압박하고, 반대쪽에서는 미국, 이스라엘이 동맹국으로서 지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란 편을 들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반도체 수출, 방위산업 협력 등 미국과 엮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들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호르무즈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중동 국가들 전체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고요. 양비론을 유지하면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습니다. 이미 이란 대사가 침묵은 동의라고 했고, 국내에서도 참여연대가 비확산만 언급해서 사실상 미국 편을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이걸 외교학에서는 샌드위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겁니다. 입장을 일부러 애매하게 유지해서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에요.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도 이런 전략을 써왔죠. 다만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될 겁니다. 미국이 직접 지지를 요청하면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란이 실제로 위협적 행동을 취하면 에너지 안정을 위해 대화 채널을 열려 할 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나 다른 주요국들의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란 대사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묵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동의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둘째, 같은 날 이스라엘 대사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정당한 작전이라고 반박했어요. 셋째, 서울 한복판에서 중동의 대리 외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제3국에서 양국 대사관이 동시에 맞불 기자회견을 여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넷째, 한국이 휘말린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에너지 목줄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이고 유가는 이미 17% 급등했습니다. 다섯째, 한미 동맹과 중동 에너지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딜레마에 빠졌어요. 국제 정세가 동떨어져 보여도 결국 기름값, 물가, 경제 전반으로 다 연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알아두시면 앞으로 뉴스 보실 때 흐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